그건 정말 아쉬운 일이죠. 한 해 11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겨나고 6만 3천여 명이 죽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의 질병, 바로 암입니다. 그러나 암이 곧 사형 선고는 아닙니다. 조기 발견하거나 관리를 잘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한암학회는 그러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암중모색 희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암을 잘 이겨낸 행복한 암 환자를 앞으로 치료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분들로부터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조원영 씨는 3년 전 간암 말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텃밭을 가꾸고 이 손녀의 재롱에 즐거워하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암 극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맑은 공기 속에서 땅 냄새 맡으며 사는 생활. 아마도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 생활일 것이다. 올해 68배 조원영 씨도 마찬가지다. 정년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농부가 됐다. 하지만 남편이 지나치게 열심히면 아내는 어김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몸 상할까 싶어서다. 너무 꼼꼼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나칠 때가 있지 좀. 오버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지나쳐. 왜 가꾸는 데에는 지나친 거는 없는 거야? 이게 좋나. 남편은 괜찮다고 말을 자르지만 아내의 즐거운 투정에는 이유가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남편의 노동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다. 정말 2, 3년 전에는 너무너무 절망적이라 흙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나 혼자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하다시피 하잖아요. 나는 그냥 거들고 맨날 못한다고 지청구 받고 그런 게 너무 좋죠. 3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생사를 오가던 중환자의 기억은 희미해졌다. 환자였음을 알려주는 것은 수술 자국뿐인데. 막 엄청 구멍이 이 구멍보다 더 컸었는데 이게 어물어들은 거지. 여기가 차죽이 대단했었지. 2000년 간암 선고를 받은 원영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건 간 이식 때문이다. 절망 상태에서 지푸레기 하나 딱 잡고서 키워놓은 거지. 젊었을 때는 자신의 간을 돌본 적이 없었다. 남보다 먼저 취하는 법이 없을 만큼 주당이었는데. 이게 87년이니까 모르면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사람이. 예? 내가 그런 간염, B형 간염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제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원영 씨. 술, 담배를 즐기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동생이 간암에 걸리면서부터다. 진단 이듬해 사망한 동생을 계기로 6남매 모두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형과 동생은 이미 간암으로 사망한 상태. 이제 서서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급하게 발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인 줄 생각도 못했었더랬어요. B형 간염이라는 말도 생소했었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 80%에서 발견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정상세포를 공격함으로써 간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후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된다.
원영 씨 형제가 이런 경우였다. 형제 간에 B형 간염이 다 생겨 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B형 간염에서 간경변에서 간암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런 게 물론 아주 간암이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다른 B형 간염이 없는 사람보다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은 한 100배 정도의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1989년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고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꿨다. 원칙은 간에 피로를 주지 않는 것, 술, 담배를 끊는 것은 물론 위생도 철저했다. 아내도 치료자로 나섰다. 입맛 없는 환자를 위해 늘 색다른 요리를 준비하고 식기도 소독했다. 뭐 이것저것 다 끓이는 음식에다가 식기 삶는 거에다가 뭐 불을 한두 시간을 계속 떼니까 가열하니까 뭐 더운 건 말할 수도 없죠. 온몸에 땀때도 나고. 이미 가족의 갑작스런 발병과 사망을 보았기에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알고 있었다. 식단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은 느리고 야채 하나라도 무농약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선하고 또 벌레 같은 거 있나 없나 보고. 간에 좋은 것만 하고 좋다는 음식만 먹었지만 뜻밖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이 간에만 좋다는 그런 음식으로는 먹기 힘든 그런 야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 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막 몇 단씩 한 알음씩 해야지 한 컵이 나올 정도로 농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간이 분해 능력이 없는 데다가 그거를 막 집어넣으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꼼꼼한 생활관리와 정기검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 간암이 그에게도 찾아왔다. 이미 사망한 동생과 형에 이어 세 번째였다. 그것을 그때는 너무 막막했죠. 너무 막막해서 이제 곧 가는구나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거는 간암은 헤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는 간암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적에 이제 몇 개월이냐 또는 뭐 1, 2년이냐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네. 모두 포기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지만 곧 되돌아올 만큼 허약해진 몸. 간암은 곧 죽음일 뿐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간이식이었지만 아내와 딸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절망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희망.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외아들이었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아들이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먼저 제안을 하기란 두렵고 어려운 일. 완쾌라는 불확실한 희망과 죽음이라는 당연한 결과. 원영 씨의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아들의 간이식을 받아들였다. 아들이 띄워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좀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만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난 그 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었던 때고 그게 성공률이 어느 만큼인지도 뭐 확신할 수 없었고 멀쩡한 아들에게 큰 상처만 주는 거 아닌가 또 부자가 다 같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었죠. 2001년 5월 28일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다. 다행히 아들의 간은 건강했고 원영 씨의 병든 간 절반을 떼어낸 자리에 아들의 간이 들어왔다. 아무리 이제 옛날보다 훨씬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년 전만 해도 이 공여자조차도 보험이 처리가 안 됐었어요. 워낙 위험한 수술이라고.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간단한 수술은 아닌 건데 그래도 이제 나아져서 해볼 만한
수술인 거라고